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상의 단편소설 봉별기입니다. 이상은 1930년대를 대표하는 모더니즘 소설가이자 시인이고요. 이전에 날개라는 이상의 소설을 낭독해드린 적이 있죠. 소설 제목에서 봉별은 만남과 이별을 의미합니다. 봉별기는 매우 짧은 소설인데요. 이상의 보통 작품들과는 달리 딱히 내면 세계에 집중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고 시종일관 절제되고 담담한 문장들로 화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드러내지도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이상의 작품들 중 가장 읽기 쉬운 작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천천히 차근히 읽지 않으면 은근히 이 소설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은 이상의 첫 여인인 금웅과의 만남과 이별을 기록한 자전적 소설인데요. 실제로 소설 속에서도 본인의 이름 이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3세 나 이상이 폐병 요양차 비운천장으로 가서 작부 금웅을 만나 동거하고 이별과 동거를 거듭하면서 끝내는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영원히 헤어지기로 한다는 줄거리인데요. 저는 영화 봄날은 간다가 떠올랐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계절을 지나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감정이 오갔을까요? 저는 이상과 금홍의 관계가 사랑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산뜻하게 납득이 가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 잔뜩 나름의 상상과 해석을 더해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찌 보면 진부할 수도 있는 한 줄의 대사가 상처투성이 여자를 사랑했던 남자 주인공의 서툴지만 깊었던 마음을 단번에 대변해 주었던 것처럼 마지막 금홍의 찬가가 만남과 헤어짐 가운데 서글프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한 그녀의 사랑을 대변해 주는 것도 같고요. 이상 작가의 봉별기, 여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봉별기, 이상지음. 스물세 살이요 3월이요 각혈이다. 6달 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칼로 다듬어 코 밑에 다만 나비만큼 남겨가지고 약 한 제 쥐어들고 비라는 신계지 한적한 온천으로 갔다. 개서 나는 죽어도 좋았다. 그러나 이내 아직 길을 펴지 못한 청춘이 약탕관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라고 보채는 것은 어찌하는 수가 없다. 여관 한등 아래 밤이면 나는 늘 억울해했다. 사흘을 못 참고 기어이 나는 여관 주인 영감을 앞장세워 밤에 장구 소리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개서 만난 것이 금웅이다. 몇 살인고? 체대가 비록 풋고추만 하나 깡그라진 계집이 제법 맛이 맵다. 16살? 많아야 19살이지 하고 있자니까. 21살이에요. 그럼 내 나이는 몇 살이나 되배지? 글쎄, 40? 39? 나는 그저 그래버렸다. 그리고 팔짱을 떡 끼고 앉아서는 더욱 점잖은 채 했다. 그냥 그날은 무사히 헤어졌건만 이튿날 서양화가 친구 K군이 왔다. 이 사람인즉 나와 농하는 친구다. 나는 어쩌는 수 없이
그 나비 같다면서 달고 다니던 코밑 수염을 아주 밀어버렸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가 급하게 또 금홍이를 만나러 갔다. 어디서 뵌 어른 같은데? 어쩌녁에 왔던 수염난 양반. 내가 바로 아들이지. 목소리까지 닮았지? 하고 익사를 부렸다. 주석이 어느덧 파하고 마당에 내려서다가 K군의 귀에 대고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어때? 괜찮지? 자네 한번 얼러보게. 관두게. 자네나 얼러보게. 어쨌든 여관으로 끌고 가서 짱깽뽕을 해서 정어기로 하세나. 그거 좋지. 그랬는데 K군은 측간에 가는 체하고 피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전승으로 금홍이를 이겼다. 그날 밤에 금홍이가 경산부, 아기를 낳은 경험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언제? 16살에 머리 얹어서 17살에 낳았지. 아들? 딸, 어디 있나? 돌만에 죽었어. 지어가지고 온 약은 집어치우고 나는 저녁 금홍이를 사랑하는 데만 골몰했다. 못난 소린 듯 하나 사랑의 힘으로 각혈이 다 멈췄으니까. 나는 금홍이에게 노름채를 주지 않았다. 왜? 날마다 밤마다 금홍이가 내 방에 있거나 내가 금홍이 방에 있거나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우울하는 불란서 유학생의 방탕한 남자를 나는 금홍이에게 권하였다. 금홍이는 내 말대로 우시와 더불어 독탕에 들어갔다. 이 독탕이라는 것은 좀 음란한 설비였다. 나는 이 음란한 설비 문간에 나란히 벗어놓은 우시와 금홍의 신발을 보고 언짢아 하지 않았다. 나는 또 내 곁방에 와 묵고 있는 C라는 변호사에게도 금홍이를 권하였다. C는 내 열성에 감동되어 하는 수 없이 금홍이 방을 범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금홍이는 늘 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C 등등에게서 받은 10원 지폐를 여러 장 꺼내놓고 어리광 섞어 내게 자랑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백부님 소상 때문에 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정자 곁으로 석간수가 졸졸 흐르는 좋은 터전을 한 군데 찾아가서 우리는 석별의 하루를 즐겼다. 정거장에서 나는 금홍이에게 10원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다. 금홍이는 이것으로 전당 잡힌 시계를 찾겠다고 그러면서 울었다. 금홍이가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외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래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 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없다. 금홍이는 겨우 21살인데 31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았다. 31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은 금홍이가 내 눈에는 17살 먹은 소녀로만 보이고 금홍이 눈에 40살 먹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기실 23살이요. 게다가 주책이 좀 없어서 똑 19살 먹은 아이 같다. 우리 내외는 이렇게 세상에도 없이 현란하고 아기자기하였다. 부질없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8월, 여름으로는 늦고 가을로는 이른 그 북새통에 금홍이에게는 예전 생활에 대한 향수가 왔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누워 잠만 자니까 금홍이에게 대하여 심심하다. 그래서 금홍이는 밖에 나가 심심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 심심치 않게 놀고 돌아오는, 즉 금홍이의 협착한 생활이 금홍이의 향수를 향하여
발전하고 비약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안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금몽이로서 금몽이답지 않은 일일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금몽의 오락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가끔 피군 집에 가 잤다. 피군은 나를 불쌍하다고 그랬던가 싶이 지금 기억된다.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즉, 남의 아내라는 것은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이라고. 금몽이는 나를 내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가늠하였다고 나는 호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채 해본 것은 금몽이로서 말하자면 천녀의 일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판 삼자니까 자연 나는 외출이 잦았고 금몽이 사업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내 방까지도 개방하여 주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흐르는 법이다. 하루 나는 이유 없이 금몽이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 너무도 금몽이가 무서웠다. 나흘 만에 와보니까 금몽이는 때 묻은 버선을 윗목에다 벗어놓고 나가버린 뒤였다. 이렇게도 못나게 호라비가 된 내게 몇 사람의 친구가 금몽이에 관한 불미한 가십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종시 나는 그런 취미를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버스를 타고 금몽이와 남자는 멀리 과천 관악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쫓아가서 야단이나 칠까봐 무서워서 그런 모양이니까 퍽 겁쟁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임시 거부하기로 한 내 생활이 기억력이라는 민첩한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달 후에는 나는 금몽이라는 성명 3자까지도 말쑥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두절된 세월 가운데 하루 길이를 복하여 금몽이가 왕복 엽서처럼 돌아왔다.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금몽이의 모양은 뜻밖에도 초췌하여 보이는 것이 참 슬펐다. 나는 꾸짖지 않고 맥주와 붕어 과자와 장국밥을 사 먹여가면서 금몽이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금몽이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고 울면서 나를 원망하는 것이었다. 할 수 없어서 나도 그만 울어버렸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그만해도 2달지간이나 되지 않니? 헤어지자. 어?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어? 마땅한 데 있거든. 가거라. 어? 당신도 그럼 장가 가나? 어? 헤어지는 한 해도 위로에 보낼지어다. 나는 이런 양식 아래 금몽이와 이별했더니라. 갈 때 금몽이는 선물로 내게 베개를 주고 갔다. 그런데 이 베개 말이다. 이 베개는 2인용이다. 싫대도 자꾸 떠맡기고 간 이 베개를 나는 2주일 동안 혼자 베어보았다. 너무 길어서 안 됐다. 안 됐을 뿐 아니라 내 머리에서는 나지 않는 묘한 머릿기름 뗀내 때문에 안면이 저기 방해된다. 나는 하루 금몽이에게 엽서를 띄웠다. 중병에 걸려 누웠으니 얼른 오라고. 금몽이는 와서 보니까 참 딱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역시 며칠이 못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이만 보였던가 보다. 두 팔을 부르짖고 그날부터 나가서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오케이. 인간 천국. 그러나 날이 좀 추웠다. 그러나 나는 대단히 안일하였기 때문에 재채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기를 2달, 아니 5달이나 되나 보다. 금웅이는 호련히 외출했다. 달포를 두고 금웅의 향수를 기대하다가 진력이 나서 나는 기명진물을 두들겨 팔아버리고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와보니 우리 집은 노쇠했다. 이어 불초 이상은 이 노쇠한 가정을 아주 쑥밭을 만들어버렸다. 그동안 이태가량 어언간 나도 노쇠해버렸다. 나는 27살이나 먹어버렸다. 천하의 여성은 다소간 매춘부의 요소를 품었느니라고 나 혼자는 굳이 신념한다. 그 대신 내가 매춘부에게 은화를 지불하면서는 한 번도 그네들을 매춘부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이것은 내 금홍이와의 생활에서 얻은 체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이론같이 생각되나 기실 내 진담이다. 나는 몇 편의 소설과 몇 줄의 시를 써서 내 쇠망해가는 심신 위에 치욕을 배가하였다. 이 이상 내가 이 땅에서의 생존을 계속하기가 잠옷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하여간 허울 좋게 말하자면 망명해야겠다. 어디로 갈까?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동경으로 가겠다고 호언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친구에게는 전기 기술에 관한 전문 공부를 하러 간다는 둥,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는 고급 단식 인쇄술을 연구하겠다는 둥, 친한 친구에게는 내 5개 국어에 능통할 작정일세 어쩌고, 심하면 법률을 배우겠소까지 허담을 탕탕 하는 것이다. 웬만한 친구는 보통들 속나보다. 그러나 이 헛선전을 안 믿는 사람도 더러는 있다. 하여간 이것은 영영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이상의 마지막 공포에 지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겠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여전히 공포를 놓으면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자니까 내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다. 긴상이라는 이다. 긴상, 이상도 긴상이다. 참 오래간만이시오. 건데 긴상, 꼭 긴상 한번 만나 뵙자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긴상 어떡하시려우? 그건 누군고? 남자야, 여자야? 여자니까 일이 재미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야. 여자라? 긴상 옛날 아내. 금홍이가 서울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나타났으면 나타났지. 나를 왜 찾노? 나는 긴상에게서 금홍이의 숙소를 알아가지고 어쩔 것인가 망설였다. 숙소는 동생 일심이 집이다. 드디어 나는 만나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일심이 집을 찾아가서 언니가 왔다지? 아이, 아직도 돌아가신 줄 알았구려. 그래 자그만치 인제 온단 말씀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금홍이는 역시 초췌하다. 생활 전선에서의 피로의 빛이 그 얼굴에 여실하였다. 니놈 하나 보고 줘서 서울 왔지. 내 서울 뭘 어려웠다디? 그러게, 또 난 이렇게 널 찾아오지 않았니? 너 장가 갔다더구나. 얘, 듣기 싫다. 기 육모초 같은 소리.
안 갔단 말이냐, 그럼? 그럼. 당장의 목침이 내 면상을 향하여 날아들어왔다. 나는 예나 다름이 없이 못나게 웃어주었다. 술상을 보아왔다. 나도 한 잔 먹고 금홍이도 한 잔 먹었다. 나는 영병가를 한마디 하고 금홍이는 육자배기를 한마디 했다. 밤은 이미 깊었고 우리 이야기는 이게 이 생에서의 영이별이라는 결론으로 밀려갔다. 금홍이는 은수저로 소반전을 딱딱 치면서 내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구슬픈 창가를 한다.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굽이굽이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질러 버려라.